네, 다음은 담임 선생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네, 먼저 2학년 1반 학년 부장 선생님이신 박인천 선생님입니다. 담당 과목은 화학입니다. 2학년 2반 김성수 선생님,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2학년 3반 김용관 선생님, 담당 과목은 국어입니다. 2학년 4반 서점곤 선생님, 담당 과목은 사회입니다. 2학년 5반 고재필 선생님, 담당 과목은 윤리입니다. 2학년 6반 위석환 선생님,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2학년 7반 임희숙 선생님, 담당 과목은 영어입니다. 2학년 8반 박신하 선생님, 담당 과목은 지구과학입니다. 끝으로 2학년 9반 나준용 선생님, 담당 과목은 국어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교 교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교감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대성 교감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장 장세정입니다. 코로나가 벌써 4년째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자녀들의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노심초사하셨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들의 건강권과 동시에 학습권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상담 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대한 희망을 파악한 후 효과적인 진학 지도와 인성 지도에 매진하여 최선의 결과를 안고 즐거운 마음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담임 선생님과 상담해 주시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모두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무기획부장 천송호입니다. 학부모님을 직접 뵙고 2022학년도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안내해 드려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인사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학교에서 직접 뵙고 인사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 2022학년도 학사 일정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월 다양한 학사 일정이 있어 중요 학사 일정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237명의 학생이 방송으로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3월달 행사 일정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과 5월입니다. 4월과 5월에는 1학기 1차 지필고사가 있습니다. 학년별로 약간 상이한데요. 그 이유는 2학년 학생의 선택 과목 수가 1학년 3학년에 비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학년의 경우는 4월 29일 금요일부터 5월 4일 수요일까지 4일간, 1학년과 3학년은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5월 6일은 재량휴업일입니다. 5월 5일 목요일이 휴무일이어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가족 행사 등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샌드위치 데이 중간에 재량휴업일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5월 16일부터 18일은 1학년, 2학년 학생들 현장 체험학습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학부모님의 동의 여부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하여 대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6월달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입니다. 7월에는 1학기 2차 지필고사가 있습니다. 1학기 1차 지필고사와 같이 시험 일정이 상이합니다. 보시면 날짜를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1학년과 3학년은 3일, 2학년은 4일을 시험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시작 전과 끝점이 1, 2, 3학년이 상이한데 그 이유는 7월 6일 3학년이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어서 3개 학년 시험 끝나는 기간을 맞추어 성적을 처리할 시간과 교과 세특 작성할 시간을 고려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월 20일에 방학식을 하고 7월 21일부터 8월 7일 일요일까지 방학을 하게 됩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방학 기간이 상당히 짧은 편인데 겨울에 우리 학교 교실 전체 성면 제거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교육청 지침에 방학 기간 중 평일 50%만 방과후 수업을 실시할 수 있어 평일 12일의 절반 6일만 실시할 수 있어 실효성의 문제 등으로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월입니다. 9월 16일에는 합창제 및 교내 축제가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2학기 1차 지필고사가 있습니다. 특히 3학년의 경우 수능 준비 등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한 번만 치를 예정입니다. 10월달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달입니다. 11월달은 11월 17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 있습니다. 12월입니다. 12월에는 1학년, 2학년 학생들 마지막 2학기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선택 과목이 많기 때문에 2학년 학생은 4일 동안 시험을 치르고 1학년 학생은 3일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날 방학식을 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겨울에 성명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불가피한 조치임을 재차 학부모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졸업식은 2023년 1월 6일 금요일 날 졸업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졸업식에는 3학년 뿐만 아니라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수업일로서 등교해야 합니다. 이상 학사 일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하루 생활 일정입니다. 학생들은 8시 30분까지 등교하여 8시 40분에 1교시 수업이 시작하는데 오전 4시간 수업을 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 후에 오후에 3시간 수업을 하고 청소 및 종례를 하게 되는데 방과후 수업과 야간 자기주도적 학습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4시 55분에 하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수업은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은 9시 30분에 끝나는데 작년에는 10시에 끝났는데 9시 30분으로 30분을 단축하게 된 계기는 작년 10시에 하교한 학생들이 10시에 하교할 경우 버스 배차 시간으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일정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신설된 교육과정부장 김문수입니다. 저희 부서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서 계획하고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로
학생들의 과목 수요 조사를 통하여 교육과정 편성표를 작성하고 그걸 토대로 학생들이 올바르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강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편성표를 통하여 학생들이 올바르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위한 교육과정 설명회는 3월 7일 학교 유튜브 채널에 탑재하였고, 혹시 그 설명회를 보지 못하신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설명회를 다 들으신 후에 교육과정 설명회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세한 교육과정 설명은 생략하고 2022학년도 교육과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자율주간 운영 계획입니다. 학교 자율주간은 16+1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목은 1단위, 2단위, 3단위와 같이 단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1단위는 일주일에 운영되는 1시간의 수업을 의미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확률과 통계는 3단위로 제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은 일주일에 3시간의 수업을 듣는 겁니다. 1단위는 한 학기 동안 17회의 수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자율주간을 운영할 경우에는 16회의 수업과 1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는 학교 자율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1, 2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에는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2학기에는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1학기 자율주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율주간을 운영하며 가장 크게 생각한 부분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입니다. 예전부터 저는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꿈이 있어야 목표가 생기고 그걸 이루기에 학교 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을 운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4일 월요일에는 지난주 학생들이 진로 1시간 동안 작성한 검사지를 토대로 20명의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1, 2학년 20개 반에 투입되어 2교시부터 6교시까지 진로 탐색 또는 학습 방법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1학년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부분을, 2학년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상담받게 됩니다. 이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길을 알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1학년 학생들은 5월 23일에 한 번 더 진로 캠프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5일 화요일에는 지난주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를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25개의 학과를 대학에 신청하였으며 대학과 조율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2개의 학과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후에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환경의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6일 수요일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독서락 시간으로 학생들이 좀 더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2번, 한 학기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오전에는 작가의 만남의 시간이 있고 작년 1학기에는 고재종 시인을 모셨고 2학기에는 나이덕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올해에는 바느질로 천에 순을 넣는 방식으로 책을 직접 만드신 정연두 작가님을 모시고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과 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선생님들이 소개해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북토크 시간을 갖습니다. 7일 목요일에는 2개 과목 선생님들이 콜라보하여 갖는 융합 수업을 진행합니다. 8일 금요일에는 5월에 하는 과목 수요조사에 필요한 과목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과목별로 배정되어 있는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교과서도 보고 또한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실에 배치되어 있는 과목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은 마지막 시간에 활동지를 작성하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생기부에 기록이 된다면 조금 더 풍성한 생기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학기 하는 학교 자율주간은 좀 더 좋은 아이템으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든다면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랜선 여행을 여행사와 협의하여 외국에 있는 가이드를 통해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을 교실에서 영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목 선택 수요조사와 수강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수요조사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에 있던 과목으로만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통 교과에 있는 생활교양의 일부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과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에 있는 과목 그리고 전문교과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원하는 과목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5월과 6월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수요조사를 토대로 내년 교육과정 편성표를 6월에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탕으로 1학기 2차 지필고사 종료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님께 했던 설명회와 같은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방학 동안 학생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수강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표가 변경될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며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부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안전부의 부장 이경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힘든 여건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많이 염려되실 텐데요. 안전하고 올바른 학교 생활을 위해 설월여자고등학교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같이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생활태도로 학교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과 지도에 학부모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생활안전부에서 학부모님께 안내해 드릴 내용으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된 생활안전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학교 생활과 관련하여 첫 번째 교통안전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바쁜 시간을 내어 자녀들의 등하교를 시켜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에는 교문 앞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차량 그리고 택시 등으로 인해 많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차량이 교문 앞까지 진입하게 되면 각종 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등하교 시 교문 앞까지 진입하지 마시고 설월교 주변 큰 길에서 승하차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도면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 안쪽으로는 진입하지 마시고 숭이중 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1회 유도선으로, 즉 교회 옆에서 학생을 승하차 시켜준 후에 큰 길을 향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천변 박림동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천변 주변에서 학생을 승하차 시켜주시고
화순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3회 유도선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앞 교통체증 방지를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규칙입니다. 본교에서는 등교 시 교복을 바르게 입고 등교하는 것이 지침이지만 학생인권조례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생활규정을 개정하고 교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생활교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등교 및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복 및 교내 출입 규정,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한 학교폭력 유형은 자료의 1-2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특히 정보화기기 발달로 사이버 폭력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계정팔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 사이버 모욕 등의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특징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내 전담기구를 거쳐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면 학폭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학교장 자체 종결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안 처리 흐름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자료의 확인 1과 그리고 확인 2, 그리고 가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교폭력 징후를 꼭 읽어봐 주십시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88%가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할 체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가 학생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상담을 통해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고 집안일이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화를 통해 이해와 공감, 존중을 해주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준다면 우리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은 향상될 것이고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생명존중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생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을 돌보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지속적인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가 소중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면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에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자살의 개념보다는 너무 힘들다는 호소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의 호소를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마시고 아이의 감정과 상황을 헤아려 보고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자살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나의 소중함에 대해 알고 더불어 나뿐만 아니라 옆에서 힘들어하는 친구와 가족을 도와주는 방법과 함께 위기 상황 시 교내외 전문 상담교사와 상담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고 생명 존중을 깊이 이해하여 앞으로 꿈꾸는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업 중단 숙려제입니다. 학교에서는 할 게 없어요. 배우는 것도 어렵고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요. 학부모님들이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듣기만 해도 걱정이 되는 아이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학교를 떠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 중단 숙려제는 성급한 학업 중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고자 학교와 외부 전문기관이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상담과 지원을 받아 학업 중단에 대해 성급한 판단이 아닌 신중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숙려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외부 기관의 도움을 제공받지만 단순한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개입과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학생들을 잘 보듬어 주어 친구들과 학교라는 공간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의 운영 흐름도와 숙려제 기간, 그리고 출결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교육입니다. 자녀들이 평등한 의식을 습득하고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 평등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평등한 삶의 모습이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미래의 인간상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얽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안내된 내용을 통해 자녀들이 기존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교육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가치관 확립으로 성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성적 주체성 확립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어떤 특정 시기가 아닌 자녀들이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성장 발달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성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성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에 가정에서의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문제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매사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서 어려서부터 갈등 상황에서의 선택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은 어른에게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청소년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날을 제정한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내 삶의 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건물이다. 이 말은 호주의 지체 장애를 가진 코미디언 스텔라 영의 한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를 극복하라 말하지만 극복돼야 하는 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입니다.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이 가진 장애보다는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차별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관심과 차별이 장애인을 힘들게 만듭니다. 작은 이해와 관심으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시선을 바꾸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입니다.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는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바로 세계 인권 선언문 전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권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생명존중교육, 양성평등 및 성교육, 장애의 인식 개선 교육, 인권교육까지 어느 하나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하고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분히 자료를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 속에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부에서 학부모님께 안내해드릴 내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